네, 오늘 우리 코스피가 돌파한 기록은 6천이 아니라 6,100이죠. 6천쯤 가뿐히 들여밟고 지나가는 코스피입니다. 오늘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지훈 본부장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물론 뭐 당연히 6천은 우리가 올 줄 알았지만 그래도 박수를 치면서 한번 시작을. 네. 네, 뜻깊은 날이네요. 대단한 날입니다. 자, 코스피 6천 돌파 어떻게? 네, 대단한 기록이잖아요. 네.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죠. 하지만 PER은 역사적 고점 대비 역시나 낮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현재 10.1배 수준인데요. 역사적 고점 14.6배, 6배 대비 낮고요. PBR은 역사적 최고치 수준인데 1.6배 수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PER 기준은 지금 뭐 신흥국 대비로 보면은 그래도 좀 고평가된 수준이라고도 하던데 선진국 대비로는 저평가 수준이다.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은 네, 딱 그래도 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더 뭐 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 자 5,000대보다 6,000대가 되니까 시장에 대한 평가가 해외에서 더 긍정적으로 막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또 제가 좀 보니까 간밤에 신흥국 ETF 수익률이 1.6% 정도 올랐는데 한국 ETF EWY라고 하는 이게 3.8% 강세입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왜 해외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죠, 본부장님? 지수가 올랐지만 네.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영업이익 100조 되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네. 그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희는 2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는 뭐 아람코랑 빅테크 중에서도 뭐 한 브로드컴 정도까지 이제 몇 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모두들 AI 인프라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반전이다.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가 쇼티지고 그 두 개를 한국이 너무 잘한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천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네, 보고 계신 아직은 거죠? 흐름이 남아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ETF를 코스닥 그 코스피 ETF를 네. 갖고 계신데 네. 지금 수익률이 150% 와. 코스피가. 코스닥은 70% 수익률이 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어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일 빨리 생각이 사셨기 때문에 즉 코스닥 지수 연계 ETF로 투자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단 말이죠. 네. 증권가에서 지금 7천, 8천 본다 이러는데 8천이면은 지금 투자를 들어가도 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있는 거란 말이죠. 권미정 캐스터 지금 더 담을 수 있겠어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5천을 달성한 지 한 달 만에 막 6천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브레이크가 없나? 정말 우산이 어딨나 찾아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많은 외국계 IB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를 더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담아볼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든 오늘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권미정 캐스터가 이렇게 본다는 거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안 돼요? 제가 ETF 그때 추천해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5천대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히 예. 한 달 전에 본부장님 오셨을 때 5천대 우리가 더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네.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지수 연계 ETF 네. 투자해보는 거 괜찮습니까? 시점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지수 상품에 안정적으로 좀 노출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 어떤 특정 섹터는 예를 들면 조선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올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 산업들이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섹터에 아주 자신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골고루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수 상품에 노출되어 있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무작정 그 아무따 매수 말고 네. 좀 좋은 전략 없습니까? 같은 ETF를 좀 투자하더라도. 네. 아무래도 이제 액티브 ETF를 그래요? 네. 활용하시는 게 근데 지그시 웃으면서 말씀하실 건 없잖아요. 네. 냉정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실제 수익률이 좀 더 낮나요? 최근에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그렇게 막 명확하게 정의 내리긴 좀 어렵나요? 예, 아주 좋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나스닥 지수 같은 거는 액티브 ETF들의 성과가 뭐 10%대 이상 굉장히 탁월하게 좋은 상황이고요. 예. 삼성전자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패시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패시브보다 뒤지지는 않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기관 투자자이신 본부장님이 나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 금융 투자로 굉장히 많이 자금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예. 이 실체가 뭐냐? 네. 그러니까 뭐 많이들 이해하기로는 ETF 투자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 이게 맞나요? 네, ETF로 이제 저희가 어떤 ETF를 사시면 거기에 있는 그 구성 종목을 LP 분들이 이제 맞춰서 사서 이렇게 예. 유동성을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매수로 잡힙니다. 그럼 본부장님 실제 체감하시기에도 최근에 개인들이 ETF를 이렇게 많이 사는 게 맞아요? 네, 정말 많이 사시는 것 같고요. 근데 한국이 GDP 대비해서 그 펀드 투자 비중이 워낙 낮았어요. 네. 그리고 예적금 비율이 워낙 높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글로벌 평균으로 되게 빠르게 순간 회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흔히 금융 투자라고 하면은 이 기관 자금 중에서도 되게 단기성 자금, 변동성이 좀 심한 네.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증권사 분들은 이게 좀 조심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이 금융 투자 중심으로 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급하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도 하시던데 네. 이 금융 투자 성격의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ETF가 요새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근데 ETF에 뭐 예를 들면 요새는 이제 어떤 업종 ETF에 갑자기 매수세가 몰려서 그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만 네. 또 며칠 지나면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변동성은 조금 감안하시긴 해야 됩니다. 있을 네. 수 있군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직장인 분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굴리는 분들이 아마 ETF로 많이 들어오실 거라 거기 자금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래도 은퇴 자금이니까 상당히 좀 천천히 투자하시지 않을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앞서서 우리가 좀 짚어봤는데 네. 외국인들이 순매도 하는데도 지수가 계속 잘 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도 한 달 전에 5,000대도 저희가 드렸던 질문인데요. 네. 지금도 여전히 좀 불안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계속 나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저는 근데 외국인들도 이렇게 매도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WY에는 자금이 엄청나게 또 들어오거든요. 그 EWY라고 미국에 상장한 이제 MSCI 코리아 ETF인데 거기에는 자금이 엄청 들어오는 걸 보면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이제 그 글로벌 BM을 활용하는 매니저들도 삼성전자 뭐 비중 이렇게 약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지 않을까. 네, 결국 살 사람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오르는 와중에도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외국계 IB 세 곳에서나 의견을 냈는데요. 네.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준비를 했는데 우선 맥쿼리 같은 경우는 과거 중립적인 시각에서 강한 긍정론으로 선회한다 이렇게 직접 좀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34만 원, SK하이닉스는 목표가 무려 17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국내 증권사 가운데 오늘 SK증권이 내놓은 SK하이닉스 목표가 160만 원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국내 어느 증권사보다 더 높은 목표가를 맥쿼리가 내놓은 네. 겁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부족이 이어질 것이다. 디램 가격이 여전히 계속 급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 덕분인데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EPS 전망치를 올해 굉장히 상향 조정했고요. 급격한 이익 증가에 따라 PER은 더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맥쿼리는 삼성전자를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네. 맥쿼리가 이렇게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다면 오늘 CT도 목표가를 내는데 네. CT의 뭔가 캐릭터는 발빠른 환승입니다. 네, 사실 맥쿼리 전에는 CT가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140만 원. 근데 이걸 한 달 만에 또 올렸습니다. 사실 1월 초에 90만 원을 제시한 지 한 달 안 돼서 140만 원을 올렸고요. 그로부터 약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155만 원으로 오늘 목표가를 상향을 한 거죠. CT의 메모리 가격 상승률 전망치 역시 훅훅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얼마로 예상을 했냐면 사실 월요일에 저희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얼마 나올 것이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 증권사에서는 지난달 말에 올해 한 SK하이닉스가 140조 원 벌겠는데 했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최태원 회장님이 우리 140조 원 가능할 듯? 근데 뭐 아니면 도일 듯?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네, 140조 원 할 거. 가능할 듯 이러진 않았지만 네. 했고 그걸 증권사들이 받아서 네. 170조 원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CT가 190조 원을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CT 굉장히 발빠르게 이 목표가나 이런 거 상향하고 있고 JP모건론을 SK하이닉스 12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190조 영업이면 분기에 4, 50조씩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아이비들이 제시한 그 리스크 요인만 저는 조금 봤어요. 보니까 뭐 맥쿼리 경우에는 AI 인프라 투자가 좀 둔화가 되거나 전력 부품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 요거를 좀 리스크 요인으로 봤고, CT 같은 경우는 글로벌 소비 시장 전반이 위축될 경우 이게 이제 리스크다. 근데 뭐 일단 글로벌 소비 시장 위축은 뭐 반도체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좀 논외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인다거나 전력 부품 공급이 지연될 경우,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오히려 너무 과격하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 같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아이비들이 주가가 오르니까 목표가를 좀 후행해서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본부장님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너무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다 믿으면 안 해. 행복했는데. 네, 요걸 여쭙고 네. 싶었어요. 네, 너무 정확하게.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 그냥 그래요? 그 가격이 이제 지금 상황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지나고 있구나. 네, 그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또 이렇게 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네. 수는 없고요. 네, 마음 아무튼 한켠은 항상 좀 두렵습니다. 네. 네. 언제가 고점일까? 그러니까요. 네. 네.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다 믿지 마라. 네, 다 믿진 마시고 네. 그러나 지금은 좋은 건 명확하다. 좋은 건 맞다. 네, 너무 알겠습니다. 또 미리 의심했다가는 네. 또 먹을 때 못 먹으면 아쉽잖아요. 멈춰야 할 땐 또 알려주시겠죠, 우리 본부장님. 멈춰야 할 네. 때는 이제 시장이 다 같이 알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차익 실현 타이밍이 다들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많이 차익 실현들 고민하시는 단계가 됐는데 언제쯤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 원래 이제 반도체는 사실 이익의 고점보다 주가의 고점이 한 2개 분기 정도 선행하거든요. 2개 분기. 네. 6개월 정도.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전문가들이 잘 들어보시면 네. 상반기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요. 하반기까지 이제 190조 영업이익을 만약 추정하려면 하반기에 되게 많은 이익이 예상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상반기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보통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그 업황을 되게 잘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좋은 상황인 건 맞아서 네. 네, 1분기까지는 그래도 누리셔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투자를 볼 때 뭐 우리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얼마,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시점을 좀 기준으로 보면서, 네. 혹은 뭐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서 네, 하는 저는 게. 항상 지수 레벨도 저한테 물어보실 땐 항상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5천일지, 6천일지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방향성으로는 지금 국내 증시는 네, 긍정적이고 오히려 이제 상승세가 조금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거를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오늘도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점점 확산되는 거, 그리고 이제 낙수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거, 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피지컬 AI를 다루는 현대차는 물론이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은 사실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중심이라면 한국이나 이런 신흥국들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AI에서도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의 그런 리스크 자본 같은 것도 훨씬 더 강하게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충격 이슈는 간밤에 그래도 좀 일부 해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동안 엔트로피의 클로드 코워크 이런 AI 비서들이 다른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대신해서 기존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잠식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엔트로픽이 이번에 클로드 코워크를 업그레이드, AI 비서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기존 소프트웨어주들을 AI 비서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기능으로 넣어놨어요. 네. 뭐 구글의 클라우드, 지메일 같은 거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코워크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기존 소프트웨어들을 잘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젠슨하고 비슷한 말 했잖아요. 원래 있던 거 쓰지 뭘 그걸 또 간의 수공업으로 다 만들어 쓰냐, 비효율적이다 했는데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리스크 논란은 이제 일단락이 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제 방향성 상에서는 그냥 좀 승자 독식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제 구글과 엔트로픽 양대 체제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픈 AI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거기에 연결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은 종속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예. 그리고 몇몇 서비스는 AI가 그냥 대신해 버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우리 권미정 캐스터와 저도 3년 뒤에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이제 AI가 방송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청자도 저희가 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시청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미래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반도체의 강세를 굉장히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앞서 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반도체의 강세의 날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대차의 날이었죠. 사실 네. 뭔가 엄청 막 9%씩까지 오를 만큼의 새로운 뉴스는 없었어요. 뭐 조지아 공장에서 차량 생산을 뭐 500만 대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 덕분이었는데 그 덕분에 어쨌든 현대오토에버나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오늘 좀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실적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장성만 가지고 가는 이 상황에 같이 올라타고 가는 것이 어떨까요, 본부장님? 네, 근데 현대차나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워낙 그 밸류에이션이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반도체 기업들이 리레이팅이 나오고 나니까 현대차 기업도 사실 밸류에이션 낮아도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으니까 거기 있다가 피지컬 AI로 이게 열리면서 그리고 사실 그 팰리세이드는 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그게 묻으면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되고 이제 테슬라 로봇도 공개할 거잖아요. 네. 1분기 중에. 그리고 이제 점점 이런 흐름은 나올 것 같아서 아직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다. 네. 그리고 저는 약간 배당 기준일 때문에도 조금 매수세가 있지 않았을까.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네. 그러네요. 그 부분도 함께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앞으로 이제 한두 시간 정도 후면은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걸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증시 활성화 기대감이 실제로 수익률로도 코스피에서 좀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지금 또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는 우리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ETF 같은 이런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좀 추종하는 ETF들이 많은데 그 지수들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오늘자 보니까 48% 상승하면서 코스피의 지수 상승률 42%를 상회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코엑트 거 말고도 많거든요. 많죠, 왜 이것만 많죠.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라이즈, KB 쪽에서 나온 라이즈도 한 48%, 네. 또 뭐 타임폴리오에서 나온 타임 코리아 밸류업 ETF도 한 50%대로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ETF들이 평균 수익률이 올 들어서 한 40%를 넘어선 그런 네, 상황이라고 50%까지. 50% 넘었어요. 네. 50가량.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세론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던데. 저는 구조적인 변화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그걸 기점으로 빠질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일 때는 그걸 시작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저희 그 밸류업 지수는 지수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50%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내 대표 기업들이 잘 골고루 업종 골고루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고 네. 거기에 그런 그 밸류업 스토리까지 좀 더 더해진다 그러면은 저는 약간 밸류업 지수가 약간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 언급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오늘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통과된 이후에 다음 이 화두가 되는 증시 활성화 이슈는 뭐라고 보십니까? 코스닥 대책이 좀 주목받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코스피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6천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은 코스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그 미래에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산업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어떻게 하면 이제 코스피가 보여줬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이 코스닥 ETF인데 액티브 ETF. 네.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액티브로 나오는 거는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처음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입니다. 이게 유의미한 변화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죠. 약간 코스닥은 액티브 매니저에게는 알파 소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정글 같은 그렇죠. 성격이 조금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랑 또 무관하게 주가가 가기도 하고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네 그런 종목 선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장입니다. 네. 유망하게 좀 투자해 볼 만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자신 있는데 있으시군요. 당사자가 자신 있으면 우리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 있었다는 거, 네.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 아니, 자신 있을만 하죠. 사실 수익도 잘 내고 계시니까. 저 요즘 지금 ETF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ETF 전문가 모셨으니까 네. 어떻게 좀 투자하는 전략이 좋을지 네. 조언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우선 미국 나스닥 대표 지수, 그리고 한국은 저는 밸류업의 대표 지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수 상품은 우선 깔고 가야 된다. 네, 어떤 특정 테마에 내가 몰빵해서 약간 포모를 당하지 않고 우선 지수 골고루 오르는 그 상승세를 누려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액티브도 일부 좀 가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출이라든지 특화된 전략이 있는 상품을 좀 더 치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반도체나 이제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1분기까지는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미정 캐스터는 ETF 투자 관련해서 나오셨으니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레버리지를 지금 투자해볼까 하는데 이런 거를 방송에서 질문해도 네. 될지 부끄러워서. 예. 네, 아니, 뭐, 잠깐 만나실까요? 일단 궁금하긴 한데요. 레버리지도 괜찮습니까? 레버리지 네. 이미 끝나기 전에 한번 확 땡기는 단기에 게 이렇게 어떨까? 세게. 반도체 레버리지나 뭐 이런. 이 투자자로서 참 조언하기 어려운 네, 방식을 네, 저의 영역을 넘어선 네. 저희 권민혁 캐스터 굉장히 좀 성격이 화통한 것 같습니다. 개미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따로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지훈 본부장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